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7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에서 서쪽 방향 잠실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의 문 광장 둘레 길이는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바퀴 반을 돌면 10km 코스입니다. 제가 가끔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에서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건넌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 바로 삼거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바로 옆에 있는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 다 잘 아실 텐데요.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해서 내년 1월 20일이면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요. 자, 현재는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1789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속에서 수많은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20세기와 21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와 2000년대, 20세기와 21세기가 총 124년 동안입니다. 자, 1901년부터 2024년까지가 20세기와 21세기 124년 동안인데요. 124년 동안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더 많이 탄생됐을까요? 아니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더 많이 탄생됐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이번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다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분은 굉장히 이제 막말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인종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백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황인종, 이런 순이다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지지 세력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법 리스크, 막말, 다양한 그러한 안 좋은 평가를 받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 양당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124년 동안 20세기와 21세기 124년 동안 공화당 집권 기간이 더 많았는지 민주당 집권 기간이 더 많았는지를 제가 퀴즈로 내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01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 동안, 즉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서도 후반에 해당이 되는 1901년부터 2024년까지, 즉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 공화당 집권 기간이 64년이었고요. 민주당 집권 기간이 60년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방증이 될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표방한 게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인종 비율로 가장 많은 백인 우선주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정서 자체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또 국제사회의 선도 국가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더 그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20세기와 21세기 1901년부터 2024년까지 124년 동안의 집권 기간을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의 집권 기간이 64년, 민주당의 집권 기간이 60년입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취임하면 4년 동안은 또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니까 결국은 1901년부터 2029년 1월 27일까지 대략 128년 동안이죠. 128년 동안 그 집권 기간을 이제 따져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앞으로 4년을 집권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20세기와 21세기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 기간은 총 여기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망해? 총 128년 중에서 민주당 집권 기간은 60년이고 공화당 집권 기간은 68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더 강한 나라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게 대표적인 그 상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0세기와 21세기 총 124년 동안 중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케이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약 한 70% 정도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한 30% 정도, 30% 정도는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요. 자, 한 75%가 재선에 성공하고 25%가 재선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24년 중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75%는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25% 정도는 재선에 실패했고, 그 인물이 바로 5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 자, 5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단임으로 끝났던 인물이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4년 동안 공화당으로 27대 대통령을 했었던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윌리엄 태프트. 이분이 제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인데요. 이분이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4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27대 대통령을 했는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일까요? 바로 1928년에 당선돼서 1929년 초부터 1933년 초까지 4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했던 제 31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후보. 그 시절에 후보댐, 미국의 대규모 댐이 있죠. 후보댐. 후보댐, 그 대통령 이름을 따서 후보댐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분이 제 31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분도 연임에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실패했을까요? 1974년에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던 인물이 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하니까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됐는데요. 이분은 사임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자녀 임기 대략 한 2년 반 정도 자녀 임기를 수행하고 1976년에 재선에 도전했지만, 재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출마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결국은 1976년에 민주당의 지미 카터한테 패배를 하면서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역시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역시 1980년에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배해가지고 지미 카터도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한 인물이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했던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공식 명칭으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또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5명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20세기와 21세기, 즉 19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년 동안 재선에 실패한 인물은 5명입니다.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상 5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 때문에 결국은 대선 출마를 포기하셨죠. 포기하셨기 때문에 재선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는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입후보를 했는데 당선이 안 된 케이스 5명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에 반해서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력 저하 논란 때문에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후보직을 양보를 하면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재선 실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의 제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자, 여기 루미나리에라고 화려한 불빛 조명 축제입니다. 루미나리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산책로에서 화려한 조명 루미나리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동호 북서쪽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에 있는 루미나리에 화려한 조명 시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에 있는 조깅로에 설치된 루미나리의 화려한 야간 조명 시설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7대 대통령 당선자이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임을 한 케이스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45대 대통령을 하고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재선에 실패하고 4년 동안 쉬었다가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징검다리식 임기 수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띄엄띄엄해서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을 연임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은 띄엄띄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취임 때부터 올해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이번에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 헌정 역사에서 이처럼 여기도 화려한 불빛 조명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다리, 석촌호수교라는 다리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석촌호수교라는 다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도 루미나리의 화려한 조명입니다. 여기는 굴다리입니다. 또 여기는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이고요. 제가 동호에서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명, 멋진 조명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처럼 과거에 45대 대통령을 하셨는데 내년 1월 20일부터는 제47대 대통령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선을 하게 되면 연임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걸 연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제44대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4년을 두 번 해서 8년 했는데요. 이분은 8년 동안 그냥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돼도 동일한 인물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일 경우에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6대 대통령 박정희,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고 그냥 8년 동안 전부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반면에 띄엄띄엄 할 경우, 즉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을 임기를 지낸 게 2017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4년 동안 제45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4년 동안 쉬다가 내년 1월 20일부터 또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제 47대 대통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띄엄띄엄 즉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수행을 할 경우에는 대가 바뀝니다. 연임을 하면은 대가 안 바뀌지만 징검다리식으로 하면 당연히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앞으로 47대 대통령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대통령 임기 2번을 수행했던 인물이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헌정사에서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2번째 케이스입니다. 2번째. 최초는 어떤 케이스 언제였냐면 188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 갑신정변 당시죠.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에 22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4년 후에는 1888년에는 공화당으로 벤저민 해리슨이 2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인 1892년에는 다시 22대 대통령을 했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징검다리식 임기 수행의 최초 케이스고요. 자, 롯데월드타워 촬영합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북쪽변에 접해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접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명이 화려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명설이 아니야.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카메라 각도를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거는 지금 나이로.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7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22년 8개월 7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요. 22년 8개월 7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6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지금 비추고 있는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니까 3.4km면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즉 22년
8개월 7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이곳 비추고 있는 석촌호수. 자, 일평균 훈련 거리는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자, 이 석촌호수 조깅로는 폭이 약 5, 6m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저녁 9시 6분 정도 됐습니다. 자,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11월 7일 목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조깅로 보이시죠?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8개월 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상징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그때 전화 안 하지.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 관련해서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띄엄띄엄 대통령 임기를 2번 하는 경우, 즉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2번 한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딱 2번째 케이스입니다. 2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2번 수행한 첫 번째 케이스가 1884년에 2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1892년에 24대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징검다리식으로 임기 2번을 수행한 최초 케이스고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2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에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이 그날이 미국 헌정 역사에서 취임일을 기준으로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6월생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생이신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보다 4살이 많긴 한데 취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전에 취임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취임일을 기준으로 더 고령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이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내년 1월 20일에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일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령 취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